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제가 얘기했듯이 책이 왔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경제서적인데, 이거는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최영직 선생이신데,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이분을 잘 모르는데, 지금 3%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가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건 이제 김영익 교수,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시는 김영익 교수 관련 서적이거든요. 이것도 빅 웨이브예요. 지금 뭔가 지금 위기가 오고 있고, 그걸 또 기회로 살려야 된다라는 책이고요. 어, 지금 저는 이걸 뭐 광고할 생각은 없고, 지금 그 경제 위기를 2번 정도 겪어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책들이 나왔을 때는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뭐 제 생각,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97, 98년도에 98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98년도 2월이었는데 그때 2월 16일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쩌고 하면서 목이 메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초, 대한민국 건국 최초로 야당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이 됐던 것이고, 그때의 진풍경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전이니까 특별히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뭐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국가 부도에 난 영화 보면은 뭐 특별히 뭐 사전에 국민들한테 경고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진풍경을 직접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요즘같이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또 군대 입대를 좀 줄 서서 군대를 갔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군대를 줄 서서 간다는 게 이제 나라가 갈 때까지 간 거죠,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 당시 군대만 해도 구타가 심했었는데, 군대를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밀렸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 동영상을 찾아보면 여자 학생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도 안 되니까 빨리 시집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실제로. 뭐 다행히 저희 집은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폭삭 망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대출이 좀 있었던 사업하는 집들은 거의 대부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 2008, 9년도에는 이명박 집권 시절이었죠. 이명박 집권하고 1, 2년 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30만 원대로 폭락을 했었죠. 주가 폭락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이제 미네르바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책도 내고 뭐 경제 위기 온다고 막 떠들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다음에 아고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잡혀갔어요, 경찰서. 그리고 뭐 학력이 전문되고 뭐 경찰서 잡혀가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런
이유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혀갔었죠. 진짜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IP를 추적해갖고 집을 덮쳤죠. 그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링크를 한번 걸어놓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남아있는지. 근데 지금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제위기 옵니다. 뭐 통계적으로 거의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에는 이 통계 기술이라든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미 뭐 몇 년 후에 어떤 경제 상황 자체가 예측이 되고요. 이미 뭐 혹자의 말로는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책은 꼭 사서 읽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뭐 한 10,000원 넘죠? 15,000원, 뭐 18,000원 하잖아요. 이거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한번 뭐 구독자분들 읽어보시고요. 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은 좀 앞부분 읽어봤는데 좀 문체가 좀 읽기가 좀 편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뭐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목차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장 경제 파국으로 향해 폭주하는 열차. 98년도 외환위기 때 얘기를 하시는 거고, 2장 예측 경제 예측 경제 위기 예측. 2008년도 쪽하고 미네르바 얘기가 나오네요. 그게 있고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가 있었고, 3장 경제학 경제 위기. 기존 제도권 경제 학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4장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 5장 경제 예측을 위한 경제 진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예측하시는 것 같고, 6장 왜 환율인가, 7장 환율 변동의 과학적 구조.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8장 경제 위기와 경제 정책. 그리고 23년도 9장 세계 경제 2023년 폭주 열차. 23년도에 중국, 미국, 일본, 한국 경제를 좀 예측하셨네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98년도 외환위기를 자꾸 IMF 국제기구에서 무리한 구조조정을 요구해서 나라가 힘들어졌다라는 논리로 자꾸 다큐도 나오고 뭐 영화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외환위기를 발생한 건 IMF가 개입하기 전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IMF 국제기구죠. 국제기구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외환위기가 터지게 만든 한국 관료들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새로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된 게 일본군이 침략해서가 아니고 고종과 뭐 민비와의 권력투쟁,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약해지고 정책적 판단, 비판에 의해서 일본에 먹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IMF가 강한 구조조정을 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진 건 맞지만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한 건 우리나라 관료들이라든지 기득권들의 잘못이다 라는 논리인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새롭네요.
아니 이게 책이 이제 과거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기억들을 적어놓은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설책 읽듯이 잘 읽혀지네. 그래서 좀 누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